티셔츠 제작. 공정 플로입니다. 준비 공정, 연단 재단 공정, 봉제 외주 공정, 다림질 완성 공정 순으로 제작됩니다. 강의 플랜입니다. 1강 준비 공정, 2강 봉제 공정, 3강 부가 공정, 4강 완성 공정, 5강 품질 관리 및 제품 검사, 6강 봉제 부자재 순으로 강의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꾸준히 수강하시면 티셔츠 제작 전문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셔츠 제작 제5강 품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셔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진행될 공정이 원단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원단 입고 전후에 품질을 관리해야 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공정 초두에 품질 관리를 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공정 중간에 또는 제품 최종 품질 관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직접 생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품 생산을 의뢰해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하고 그 작업을 의뢰했다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해서 아주 문제가 없는 제품을 공급을 해준다면은 아주 좋은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의뢰를 해서 처음 원단이 입고가 됐을 때 입고 전과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서 기술 지도라든지 품질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이 연단을 해서 재단을 해서 봉제 들어가기 초도 시점에 가서 기술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못 스타트가 되는 경우를 막아서 어떤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공정 초두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공정 중간에 그동안에 지시한 바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중간에 확인을 또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 생산이 다 마무리가 됐을 때 최종 검품을 하게 되죠. 그냥 뭐 믿고 좋다 하더라도 잘 생산돼서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품 생산을 다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또 공급받지 못하고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 또 억지로 그냥 그거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서별로 제품 품질 관리를 해야만 된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원단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봉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품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단 품질 관리는 우선 입고 시점의 관리죠. 원단 입고 시 품질을 확인하고 불량일 경우는 로스를 받든지 아니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반품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이색이 나나 안 나나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축이 되거나 이염이 되지 않느냐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단이 결방향은 반듯하냐 안 하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색이 나나 안 나냐는 좀 이따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색은 이렇게 원단이 있으면은 이렇게 원단이 첫 번째 롤, 두 번째 롤, 이렇게 롤별로 있으면은 여기에 이런 끝과 마지막 좌우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서 각각 이거를 붙여봐요. 이렇게 여기 합봉을 해봤을 때 각 부위별로 이색이 나나 안 나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이것과 여기 있는 이것을 또 합봉을 해봐서 이색이 나나 안 나나. 우선 이색이 심한 경우는 이렇게 원단을 놓고 봐도 이색을 알 수가 있는데, 경미한 경우는 이렇게 잘 모르고, 이렇게 처음과 끝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붙여보지 않고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거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봉제를 해서 이렇게 옷을 만들었다 하면은 이와 같이 앞판과 뒤판이 서로 여기 이색이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색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원단이 수축이 되나 안 되나, 이염이 되나 안 되나는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축이라는 거는 이 원단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원단을 몇 인치 폭으로 해서 이렇게 그 텐타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적절한 원단에 이상이 없도록 폭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적당한 속도로 텐타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맞췄다든지 아니면 야도수를 좀 더 나오게 하려고 했다든지 하면은 원단이 수축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원단이 있으면은 여기를 한 30cm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한 2개 정도로 잘라 가지고 하나는 그냥 두고 하나를 이거를 세탁을 합니다. 세탁을 해서 첫 번째가 수축이 되나 안 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염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또 세탁을 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이러한 거는 이 세탁에서 수축이 어떠냐, 이염 어떠냐, 우리가 원단 시험 검사서에 의뢰하면은 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내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수축 검사, 이염 검사를 해서 테스트로서 해봤을 때 원단이 뭐 한 5% 정도 준다. 그럼 그걸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바로 재가공을 보내고 반품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 1% 정도 준다. 뭐 기장이 한 100cm인데 한 1, 2cm 정도 준다. 뭐 이러면은 그걸 패턴을 조금 기장을 키워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준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한 5% 이상 준다 하면은 재가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염이 된다 하면 당연히 그럼 안 되죠. 재가공을 시키고 뭐 반품을 하든지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색이나 수축, 이염을 확인을 하게 되겠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결방량은 우리가 원단을 편직을 해서 나중에 최종 염가공을 하게 되는데, 편직 상태에서 기계의 어떤 조시가 잘 안 맞아도 좀 이렇게 원단이 틀어진 경우가 있고, 또는 텐타 가공하면서 핀을 조금 그 좌우가 좀 그 바란스가 안 맞게 배열이 됐다든지 하면은 또 이렇게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원단은 이렇게 결이, 이렇게 원단이 있으면 결이 수평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수평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돼 가지고 이게 수평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결이 돼 있다 하면은 이 제품은 이대로 옷을 이렇게 패턴을 떠서 만들면은 너무 많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결방향이 제대로 돼 있나 안 되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고 시점에 이와 같이 이색, 수축, 결방향 이런 건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연단 시점에, 직물 같으면은 원단이 입고 되면 기계 검단을 합니다. 이 원단 검사를 이제 확실히 하고 연단 재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다이마루 원단은 저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원단의 퀄리티 불량 확인은 이렇게 연단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단 시 발견된 어떤 불량이 있을 때 경미한 경우는 로스를 받아 진행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불량이 상당하다, 뭐 한 10% 나온다 하면은 그거를 반납을 하고 다시 뭐 생산하든지,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조금씩 불량이 나왔다. 뭐 어느 정도 불량이라는 거는 특히 저지는 이 불량이 직물에 비해서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단이 있는데 여기서 간헐적으로 뭐 이렇게 불량이 한 2, 3m 정도에 뭐 하나씩 이렇게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좀 나오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마킹을 해서 봉제할 때 그거를 빼내면 됩니다. 빼내고 다시 판가리를 해줘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 뭐 그렇지 않고 이게 또 많이 나온다. 간헐적으로 나오다 중간에 이 부분이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라내고 이어서 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모가 있는 원단, 파일 조직이라든지 색상의 방향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경우는 한 방향으로 되도록 연단을 해야 돼요. 또는 원단 결이 아니라 어떤 조직 방향, 무늬라든지 이런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로스를 좀 적게 나게 하기 위해서 뭐 바지 같은데 한쪽 가랭이는 또
바로 세우고 한쪽 가랑에 뉘어서 세우고 이러면은 롯은 적게 나겠지만은 특히 이런 그 어떤 결방향이 있는 거, 사카가 있는 이런 조직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그 연단하면서 그렇게 해야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단 외관을 확인하는 데는 불량이 올이 휘었다든지 시화가 있다든지 사반, 연반, 이생, 묘지, 비사 이런 여러 가지 불량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올이 휜 경우, 아까 이 결이 틀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올이 휜 경우는 왜 이게 올이 휘느냐 하면은 편집 기계의 장력이 균일하지 않는다. 그 조식에 잘 맞지 않게 세팅됐을 경우. 그 다음에 연가공할 시기에 텐타 가공에서 좌우 핀이나 크립을 제대로 바란스를 못 맞춰가 끼웠을 때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올이 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은 재단하기 전 원단의 장력을 어느 정도 풀어서 해단하는 과정에서 또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한 경우는 이건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고 사용할 정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틀어진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염색 시와 원단에 주름이 생기는 불량이죠. 이거는 왜 생기느냐? 연가공 중에 원단이 구겨진 상태로 염료가 이제 고르게 먹지 않고 또는 가공하면서 좀 접혀서 어떤 압력이 들어가서 어떤 온도로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구겨지는 상태를 우리는 염색 시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장방향으로 얼룩이 많이 관찰되고 원단이 접힌 상태에서 가공되어 주름이 고착화된 거, 이렇게 생긴 거를 염색 시에 나오는 시화불량이다. 이제 가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반, 이분S라는 거. 실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고 군데군데 굵거나 가늘어서 나타나는 현상. 이걸 균제대 불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실로 원단을 이제 편직을 하게 되면 염색한 다음에도 어떤 좀 더 빛의 반사에 의해서 달라져요. 이러한 부분처럼. 이와 같이 실의 어떤 균제대 불량으로 생기는 것을 우리는 사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연반은 칼라 이분에서 원단 염색 시에 염색이 고르게 되지 않아가지고 얼룩처럼 어떤 반점이 생기는 거. 그래서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염료가 완전히 융해되지 않고 뭉치거나 덜 풀린 상태로 염색을 했을 때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이렇게 염색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색,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원단 한 롤 속에서 좌우나 상하 간에 이렇게 이색이 생긴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절별로 같은 노트인데도 절별로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엔딩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같은 경우는 탕별로 어떤 온도 차이라든지 또는 절별로 어떤 염료의 투입에서 균일하게 염색이 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꼭 확인해 보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미어지거나 끓여서 염색 가공 중이나 이럴 때 지급주 비지를 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고 이렇게 끓이는 경우, 이렇게 옆으로. 이런 경우도 또 이거 불량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했다면 프린트 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염료가 이렇게 또 튀어서 프린트 하면서 나온 불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사라고 하는 거는 편직할 적에 한 공장 내에서 어느 편집 기계는 화이트를 편집하는데 어느 기계는 레드 컬러, 블랙 컬러를 편집하면 그 실에 먼지가 날아와서 이렇게 편집하는데 같이 짜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 공장 가면은 기계마다 이렇게 비닐을 쳐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또 편집 기계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프라이 이렇게 비사를 오지 않도록 바람을 불어주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른 컬러가 이렇게 박혀서 이거는 빼도 잘 빠지지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비사나서 불량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욕고단이라고, 이거는 원단의 폭방향으로 올이 빠져서 이 편집기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서 요 부분에 위에서 실이 하나 빠졌다든지 잘못 공급이 되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옆으로 줄이 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욕고단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막기도리가 원단을 이렇게 편집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막기돌이라고 롤러가 있어가지고 감아 내리는데 그 원단 양쪽 끝이 이렇게 눌리게 되죠. 이렇게 원단이 나오면은 이렇게 이제 원단이 나오면은 이쪽을 가지고 개폭을 해서 하면 한쪽이 커버가 되는데 중간에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기돌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니들라인처럼 이렇게 이제 나와요. 투비형 원단 특히. 그렇게 해서 개폭을 해서 텐트 가공을 하면 이게 잡혀지는데 특히 투비형으로 나오는 원단은 양쪽에 이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못 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침절 니들라인인데 이 침절은 뭐냐면은 이렇게 원단을 편직을 하는데 요 부분에서 바늘이 불량이 돼 가지고 하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 안 짜여져. 그러면은 요 부분이 계속 이와 같이 원단 올이 빠져 있는 같은 이런 현상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침절이라고 하고, 니들 라인은 뭐냐면은 올이 하나 빠진 건 아니지만은 이 부분이 바늘이 노후화가 됐다든지 또는 기름이 묻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요 부분으로 계속 하나의 선이 나타나는 거. 이걸 우리 니들 라인이라고. 이게 생지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염색을 하면 더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을 니들 라인이라 한다. 그 다음에 한의 오동포가 있어요. 원단 중간에 이렇게 요런 식으로 된 걸 우리는 한해라 그러고, 요런 식으로 뻥 떨어지는 걸 오동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해는 편직 시에 어떤 조직에 약간 그 언밸런스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부분만 밑으로 이렇게 코가 잠시 빠지는 걸 한해라 하고, 완전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기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실에 불량이 있었다든지 해서 이 부분이 뻥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동포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량도 이제 한해 오동포가 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 봉제 품질 관리는 침혈상, 바늘의 선택의 어떤 부적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티셔츠 제작하는 저지는 5바늘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11호 바늘로 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봉제를 금방 해서는 잘 모르지만 당겨보면 터진다든지 아니면은 착용 중에 아니면 세탁 시에 이렇게 터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바늘은 적정 바늘을 사용해야 된다. 또 이렇게 터지지 않도록 볼 포인트 바늘을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특별한 그 화섬이라든지 이런 거는 화섬용 또 슈퍼 바늘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늘의 굵기 선택을 이제 잘못했을 경우. 그 다음에 미싱 속도를 보통 한 2500rpm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런 특히 화섬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해보면은 그 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침혈상이 되는 걸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봉기에 톱니 흠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놀이발에 어떤 테이프를 붙여간다든지 뭐 플라스틱 재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봉제 주름이 이제 생기는 경우, 이거는 봉사의 어떤 급사 장력을 좀 약하게 한다든지 어떤 땀수를 조절한다든지 또 노루발의 압력을 좀 강하게 또 톱니를 낮게 조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봉제 주름 자체가 재봉기의 어떤 이런 상태가 미흡해서 주름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검사를 할 때는 제품 사이즈, 원단 상태, 봉제선, 부자재 및 전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합니다. 검사 방법은 보통 수량이 작을 경우는 뭐 몇백 장씩 이런 고급 브랜드를 생산하는 거, 뭐 100장, 뭐 300장, 500장, 뭐 1000장 이런 정도까지는 그냥 일일이 피스 검사를 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고가가 아니고 저가 같은 경우 수량이 되면은 다 이렇게 피스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랜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본 어떤 기준에 따르면은 KS 기준에서 뭐 500장을 할 때는 한 50개 정도로 보고 뭐 35,000장 할 때는 300, 뭐 이런 정도 숫자로 봐서 불량하고 불합격 숫자가 나오는 데 따라서 그 제품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측정은 우리가 보통 그 검사를 하러 이제 그 검사원들이 가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작업지에서 펴놓고 이 작지의 사이즈부터 이제 다 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 사이즈를 대기 전에 제대로 제품이 봉제 상태라든지 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원단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얼른 대충 봐서
문제가 없을 때 이런 사이즈를 제고해야지. 사이즈를 다 제고해 놓고 제품을 보니 문제가 또 터져서 그 사이즈 잰 건 헛하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대략적인 전반적인 봉제 퀄리티나 보고 판단해서 큰 문제가 없을 때 사이즈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즈 측정은 여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뒷목 넓이, 목 넓이, 어깨 넓이, 가슴, 밑단, 총장, 아몰 이런 거를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사이즈 체크를 하게 됩니다. 예,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목신축 측정인데, 티사스의 봉제한 부분이 늘어남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옷을 탈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장 없이 입고 벗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목이 늘어나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목이 늘어난다는 것은 늘어났다가 늘어난 대로 있었어도 안 되고 그대로 또 원상 회복이 돼서 착용 후에는 또 이쁜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아몰 부분도 이 아몰이 어느 정도는 이 신축에서 늘어나줘야 제대로 또 옷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봉제 방법을 잘 늘어날 수 있도록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목신축은 자를 대고 이렇게 잡아 당겨요. 당겨가지고 얼마 정도가 늘어나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성인은 최소한 여기 둘레로 60, 이 가로로 30cm 이상이 늘어나줘야 되고, 유아 아동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걸 당겼을 때 25cm 이상 늘어나야 될 거예요. 그 둘레로 50이죠. 이렇게 당겼을 때 늘어나줘야만 이 옷을 탈장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당겼을 때 늘어났지만은 다시 회복이 돼서 이렇게 그 모양이 얼그러지지 않도록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아몰도 마찬가지로 아몰이 뭐 19cm, 20cm 하면은 그게 늘어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신축이 있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늘어남 측정이 아주 중요하다. 이제 티셔츠 같은 경우는 가끔 내가 이런 경우를 한두 번 본 것 같아요. 이래서 문제가 된 경우를. 근데 그 세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경우가 목신축 때문에 크레임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검사 항목에는 봉탈, 봉비, 찌품. 그래서 봉제의 선에서 원단이 이중으로 바뀐 경우죠.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박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풀락기 끝에 보조개 현상이 나온다든지 곡선 부위에 또 많이 생겨요. 그래서 봉탈, 봉비, 찝힘 현상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좌우 불균형 대칭, 뭐 소매라든지 카라, 아몰, 어깨 부소, 뭐 이렇게 카라의 좌우 대칭 또는 아몰의 어떤 좌우 대칭, 뭐 이런 등등이 대칭이 잘 돼야 되겠죠. 제품이 반듯하려면. 근데 이 부분이 제품을 만들다 보면은 특히 잘못 재단이 돼서 이런 경향이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접이 빠져가지고 미어져 나오는 현상들. 이거는 데키 패턴에서 시접 패턴을 0.5 시접을 주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0.5에 맞춰서 봉제선에서 이 봉제를 해야 문제가 없는데 0.1, 2 정도 선에서 했다면 이 저지는 밀려 나와서 이렇게 봉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시접이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롱을 할 때는 뭐 이 티셔츠 경우는 조금 덜한데 세타는 아주 그 심한 경우는 많이 있죠. 이게 아달이 돼가지고 시접 자국이 나타나는 것. 특히 이렇게 앞판을 아이롱하고 뒷판을 그냥 두면은 이런 단추가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좀 번들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디건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늬를 맞추는데 앞단이라든지 아몰이라든지 옆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건 무늬가 잘 맞았죠. 근데 이와 같이 무늬가 이렇게 잘 안 맞은 경우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보통 옆설기는 뭐 한 0.5, 앞선은 0.3, 중은 이런 허용 오차를 주고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무늬도 이렇게 잘 맞춰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상표가 그 라벨 위치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삐뚤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사면 봉제를 할 때는 이 곡선 부위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잘 박아줘야 된다. 이와 같이 라벨을 박을 때 반듯하게 박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라벨에 이런 꺾어서 박는 경우는 꺾어 넣는 라벨 같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라벨 퀄리티가 그렇다든지 잘못 박아 놓으면 이게 탈장착할 적에 이 몸에 닿아가지고 상당히 그 불편하고 까슬거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장이 없도록 좀 예를 주고 이렇게 박아야 된다. 피부를 자극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된다. 네, 잠시 안내 말씀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교재 안내입니다. 교재는 티셔츠 스웨터 디자인 생산 실무 노하우 2책이며 북크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네이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티셔츠 제작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실무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는 봉제 부자재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더 잘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